이게 그 코르크막에 따는 이렇게 자동 기계나 수동 기계인데요.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파고들고 이것이 끝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끄집어 올리기가 쉬워요. 아주 미세하게 작은 구조로 이렇게 뭐 큰 덩어리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요. 이렇게 딱 파가지고 여기를 끄집어서 딱 끄집어 올릴 수 있도록 끝에만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살짝 하거나 살짝 낚싯바늘처럼 살짝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낚싯바늘처럼 미세하게 살짝 이것으로도 잘 끌려 나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수동으로 따는 이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르크마개를 거기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힘이 전달되어서 잘 따집니다. 그것도 끝에를 약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낚싯발처럼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데요. 이거는 사이즈별로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각 사이즈가 하나가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뚫을 때 그럼 여기다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이 두툼한 구조를 하나 만들어서 두툼한 정도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밀어가지고 뚫으면 훨씬 더 잘 뚫립니다. 자동차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 광폭 타이어로 만들어 가지고 오토바이 타이어, 전동카, 그 다음에 킥보드 타이어, 킥보드 바퀴, 자전거 타이어, 자전거 바퀴 뒷부분을 광폭 타이어로 설계를 하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어떤 거는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광폭 타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뒷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파워가 세집니다. 자동차에서 현대 기아차든 어떤 데서든 이걸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뒷면에 지면을 넓게 잡아주고 밀어주는 힘이 세다는 거죠. 화물차에서도 이걸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바퀴에 어떤 바람 넣는 걸 두 군데나 세 군데 이렇게 하면 압을 잘 견딜 수 있어요. 압력이 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터져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튜브, 바람 넣는 튜브를 약 이중으로 약간 외피를 한 겹 더 줘가지고 얇게 만들어 주거나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주려면 되게 잘 안 터집니다. 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수도 주름관에도 연질의 튜브가 있어요. 거기에도 두 겹으로 하시거나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주려면 겨울이나 봄에 온도 차이로 인해 터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샤워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겨울에 이게 저렇게 꽈지잖아요. 꽈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부터까지 이렇게 좀 꽈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구조. 이렇게 간격별로 잡아주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가 됐든 여기서부터까지 딱 잡아주는 어떤 것을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부릴 수는 이때 이렇게 간격별로, 그래서 꽈져가지고 자꾸 버리게 되고 압이 적게 나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간격별로 이 점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간격별로 설치해 주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거 비트들인데요. 이게 회전 간격이 다 똑같잖아요. 회전 간격을 끝에를 촘촘히 많이 주면 회전이 잘 박힙니다. 또는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하고요. 한포 같은 포신이나 총신 같은 기술에서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일부러 두툼하게 이렇게 링식으로라도 이렇게 금속을 또 추가시켜서 하거나 하면은 사정거리가 멀리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이런 스크류 회전 구조나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서 그렇게 하면 사진과 멀리 갑니다.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만 코팅 여러 겹 코팅해서 금속 제조 자체부터 들어가고 코팅 구조를 줍니다. 이건 자동차 절반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페인트 코팅을 할 때도 여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그것은 한포 기술에서 한포 포신 총신 기술 또는 자동차 철판, 배철판 이렇게 항공기 철판, 항공기 금속 구조에도 동일하게 페인트 코팅에도 이렇게 주고 금속 자체 제조할 때부터 이 기술을 씁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나사 부분을 회전 간격을 틀리게 줘가지고 넓고 똑같잖아요.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에라도 촘촘히 주면 잘 박힙니다. 십자나 일자 구조에 있어서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것이 잘 돌려주고 잘 이렇게 풀려지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고요. 목 같은데도 못이나 철사, 철망 또 이렇게 이런데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래서 녹슬지 않게 하는 구조를 갖거나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가지고 페인트 코팅을 해서 녹슬지 않게 하는 구조를 이런 것을 철사, 철망, 철근 이런데도 주거나 모든 금속 구조에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리나 알루미늄 모든 금속 구조에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것은 고무나 비닐 같은 구조에 넣어주거나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모든 금속 구조의 수도 부품이래 자동차 부품, 우주항공 부품, 배우 부품, 비행기체 부품, 산업 부품에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볼트 같은데도 볼트 회전 간격이 똑같은데 위에 갈수록 회전 간격을 좀 넓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 안 풀러져요. 네, 이것도 제 기술이고 이렇게 너트 이렇게 잠그는 부분 아니면 그쪽을 이렇게 짝깍 잠그는 부분 위에다 회전각인데 금속을 약간 두툼하게 해서 이쪽을 딱 잠그면 탁탁 잠기는 이런 식으로 수도 수전할 때도 밑에 주방 수전에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잠그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꾸 풀어지죠. 그럼 거기다 약간 좀 두텁게 만들어서 손으로 탁탁 잠그는 구조. 그 다음에 잘 풀러져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선으로 만들거나 회전 간격을 넓게 만들어 잘 안 풀러지는 구조, 밑으로 안 내려가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 모든 체결 부분, 특히 플라스틱 종류가 이렇게 레이콘인가, 뭐 그런 종류 이렇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는데 모든 나사선이 있는 데는 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뭘 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볼 베어링을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양하듯이 비스듬히 돌아가잖아요.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는 그 형태인데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가지고 무게중심을 둬서 그쪽으로 안쪽으로 회전이 잘 되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게 자전거 체인 그것도 밑면을 윗면보다 넓게 약간 두텁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회전력이 좋고 잘 벗겨지지도 않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체인을 오른쪽에 양쪽에 두는 경우 파워가 좋아집니다. 자전거 밑에 완장 밑에 이렇게 바퀴를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무게를 잘 견디고 무거운 사람도 좀 탈 수 있고 잘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자전거 살 때는 오토바이 살 때 이런데 우산에 살 때 이런 부분은 대나무 매듭꽂이 마두고죠. 인위적으로 두터운 부분을 링식으로라도 주면 파워가 전달이 잘 됩니다. 자동차 회전축이나 헬리콥터, 비행체 또는 프로펠러 어떤 배 프로펠러 회전축에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조를 어떤 식으로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도 링식이든 밴딩식으로도 주면 회전력이 잘 전달이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낚싯줄 같은 데나 중공업의 철사줄이 중공업의 이렇게 금속줄에도 거기도 밴딩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링식으로라도 금속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시면 무거운 무게를 잘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고무줄 이것도 간격별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해도 무게를 이렇게 굉장히 쨍쨍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용수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인위적으로 간격별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강한 용수철 힘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링식으로도 들어간다. 밴딩식으로 들어가고 이게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을 안에다 집어넣어 줄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낚싯줄 같은 데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 밴딩식으로라도 테이핑이라도 해주면 이것도 테이핑이라도 해주면 그것도 굉장히 셉니다. 그물 같은 데도 이게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펜스 양계장 같은 데 보면 그런데도 양계장 그물 같은 데도 그런데도 그물은 아니지만 닭장 할 때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모든 회전축에다가 이 기술을 냈는데, 변속기 회전축이 대남 매듭꽂이 마드꽂이의 두툼한 부분을 링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커넥팅 노드, 크랭크 축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변속기의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넣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안가바퀴,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그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주고, 밑에도 같이 변속기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합니다. 안에만 그 다음 밴딩식의 톱니바퀴 넣어주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구조를 넣어서 회전력을 더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헬리콥터나 비행체, 배 프로펠러, 모든 산업 프로펠러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산업용 모든 벨트에 어떤 타이밍 벨트다, 이런 벨트에 밑면을 윗면보다 약간 넓게 만들어주고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파워가 전달이 잘 되는데요. 그 밑면에 약간 오징어 빨판처럼, 낙지 빨판처럼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착착착하게 잡아도 오래된 해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용 벨트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유리석용 코튼 예사람 유리문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거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이죠, 이거를 8개를 꽂고 있습니다. CCTV 그건데, 이거를 하나만 꽂고 여기다 전기만 공급하면 되잖아요. 전기만 꽂거나, 이거를 12.5V 밖에 안 되니까 전기를 하나만 꽂고 이게 연결해서 꼽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8개든 10개든 이렇게 20개든, 또는 여기서 이런 구조의 자체를 변압을 아예 해줘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12.5V만 공급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줄만 연결해서 이거를 이렇게 CCTV 연결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이거 12.5V만 되는 게 아니라 30V, 60V 다른 것도 다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변압 구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마트폰 충전기인데, 스마트폰 충전기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만 꽂고 옆에 전기에서 이걸 꼽는 방식과, 또는 이것을 이런 것이 없이 이 스마트폰 전력에 충전하는 그 정도 전력을 공급해서 이 줄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만능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꼽아 가지고 만능핀을 꼽아서 원하는 것을 꼽아서 스마트폰에 충전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능핀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흑연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2차 전지가 됐든 1차 전지가 됐든 모든 배터리 구조에 흑연 소재 하나, 응극제 하나만으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연료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탄소봉이 들어가는데, 탄소봉을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겹을 넣어서 그냥 전기 축적 구조로 들어갑니다. 모두 흑연 탄소봉이라든지 흑연 응극제 구조를 대중소 해가지고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겉으로 하나처럼 보이죠. 그렇게 해서 배터리 축적하고 입자나 가로 구조에서부터 대중소에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되겠어요. 물에다가 금속을 넣어가지고 금속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쓰지 마십시오. 금속의 형태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 일단 약간 산화철 코팅을 하든지 물을 황산으로 좀 넣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 플러스 금속의 이렇게 형태를 가지면 금속 배터리가 되고, 이 기술을 무단으로 얍삽하게 뭘 첨가시켜 갖고 하시면 안 돼요.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잘 나는데, 모터의 정류자를 이렇게 철심으로 된 구리코일을 감았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다가 틀렸어, 쇼트 난다고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는다고 그랬죠. 그 완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같은데 금속을 조금 추가시켜,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금속을 추가시켜서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다른 모터뿐만 아니라 스피커 파워 높이는 데도 사용하거나, 모든 가전기기나 산업기기에 금속을 조금 추가시켜서 저렴 구조를 갖고 그걸 금속 콘덴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속 콘덴서다, 건전지다, 배터리다, 자동차 연료다, 5개라고 합시다. 그럼 전기를 각각 연결하면 빨리 충전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100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니까 전기를 하나씩 갖다 쓰는,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를 파워를 틀리게 쓰는 기술을 미래 기술이 되는데, 로봇 몸체 안에서도 쓸 수 있고요. 비행체나 뭐 자동차 연료 전지도 5개, 10개로 해서 분할해서 쓸 수 있으며,
뭐 파워뱅크에서도 쓸 수 있고 건전지 방식에서도 쓸 수 있고 금속 콘덴서, 배터리, 전기가 축적되는 모든 것을 하나에서 갖다 쓰냐, 두 개에서 세 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명령 구조에서부터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광선 및 끝단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반도체처럼 회로만 연결하면 될 텐데, 전기만 연결하면 될 텐데요. 그걸 가지고 네온사인을 만들거나 전구를 뭐 기차 모양, 별표 모양, 뭐 캐릭터 모양 다양한 형태를 그 가스를 집어넣지 않으니까 숫자를 많이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이즈를 대중소할 수 있습니다.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하면 빛이 융합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동차 전조등, 그다음에 LED 등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강하게 빛이 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전구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전기를 줄 때, 광섬유에도 마찬가지고 전기를 줄 때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을 통해서 명암을 만들어내시거나 언오프식으로 해서 깜빡깜빡해서 빛의 축제를 만들어내시는데, 발광 다이오드가 40개다, 가로등 같은 데 설치했다. 발광 다이오드였던 전구 방식, 램프 방식인 LED 전구 방식, 광섬유 방식, 광섬유 전구 방식, 이런 걸 다 전기를 강중량으로 줘가지고 언오프식으로 깜빡깜빡 해갖고 빛의 축제를 만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전구라든지 가로등 같은 데 쓰거나 모든 데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이런 발광 다이오드가 됐든 아니면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아주 작은 미세한 전구처럼 만들거나 광섬유로 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광섬유 끝단으로 그걸 가지고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을 통해서 명암을 나타내고 입체 화면을 만들 수 있는데, 카메라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화소수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집적하는 고화질의 화면을 디스플레이 장치나 소니, 삼성 이런 데서도 화소수를 그렇게, 레이저 소자도 그렇게 만들고요. 그다음 레이저 가공기, 좀 이렇게 가공기에도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전기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줄 수 있지만 보통 강중량을 합시다. 각각 주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공을 합니다. 몇 개가 참여했느냐에 따라 열이 틀려지고 깊이도 틀리게 좌표와 숫자 정확히 할 수 있고요. 동시에 10개를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해서 이것을 팀별로 쏜다는, 레이더 소자, A사 레이더 같은 데서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10단계로도 줄 수 있어요. 주고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더 많은 출력이 필요할 때는 보다 많은 레이저 소자가 동원되고 보다 강한 전력이 공급되겠습니다. 또는 섬세한 전기, 이것을 가장 약한 전기를 줘가지고 큰 레이더 소자에서도 섬세한 전파를 나가게 해서 영상 레이더로 지향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에서도 쓰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광고 내셨는데 국정원이라든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 조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시간 맵 지도를 만들고, 이에 따라서 우주 지도도 만들고 바닷속 지도, 어군 이렇게 물고기 출현하는 것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거나 물속에서도 땅속에서도 할 수 있고요. 로봇의 몸체와 비행체 몸체 또는 배 몸체의 자세 제어하는 데도 사용하거나, 힘을 어느 정도 정기적인 힘이든 어떤 것이 주는 걸 통해 자세 제어하거나 이런 데도 사용합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환자 같은 데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스마트폰, 이렇게 손목시계, 기타 등등 서로 간의 위치를 이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정확히 GPS 유도 없이도 이렇게 전환자 같은데 그 부모 아이 그렇게 사이렌 소리를 울려준다든지 불빛을 번쩍번쩍,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도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어느 정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쓰고, 로봇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양견 로봇이든 얼마 떨어지지 못하게, 아이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면 경보 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드론 같은 데도 불빛을 번쩍번쩍 이렇게 사이렌 소리는 드론을 찾을 수 있어요.
드론도 이렇게 모든 카메라 구조도 전부 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도 입체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입체냐 아니냐, 또 움직이는 것이냐 움직이지 않는 것이냐, 또는 움직이는 사람과 차량 모든 것들을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추적하고 특정 것을 특정하여서 자동 전투하는데 드론에다 탑재해서 카메라를 쓰고 자동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하는데 씁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